분명 약속했는데 왜 또 안 지키지? 스마트폰은 30분만 하기로 해놓고 시간이 끝나면 10분만 더 라고 하고 숙제부터 하기로 해놓고 계속 미루고 결국 엄마 아빠가 화를 내야 그제야 움직이는 경우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규칙을 더 많이 만들고 강하게 통제하시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오히려 매일 아이와 실랑이만 반복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규칙을 만드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5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부모님이 매번 잔소리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아이가 규칙을 기억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30분만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끝날 때마다 엄마 딱 1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결국 매일 아이와 협상하고 싸우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스마트폰도 줄이고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정리도 하기로 했는데 처음 며칠만 잘하고 결국 규칙 자체가 흐지부지 됩니다. 어제는 아이가 졸으니까 20분 더 하게 해줬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니까 왜요? 어제는 됐잖아요. 오히려 아이가 화를 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원래 규칙을 안 지키는 아이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의 의지보다 우리가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규칙을 잘 따르고 나중에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5가지 원칙을 간단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꺼내보실 수 있도록 한 장의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아이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사용규칙 자료도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규칙을 아이와 함께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만든다는 건 부모님이 규칙을 다 정해놓고 자, 우리 같이 정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 앞으로 게임 1시간만 해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규칙을 만든 과정에 실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규칙을 만든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 언제 사용하고 언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까? 먼저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결정한 규칙은 가능하면 아이 입으로 직접 말하고 아이 손으로 직접 적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아이에게 엄마가 나한테 시킨 규칙이 아니라 내가 함께 결정한 약속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었기 때문에 규칙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또 규칙을 부모님의 명령으로만 받아들여 반발하거나 계속 협상하려는 상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줄여, 숙제도 해, 책도 읽어, 방도 정리해. 규칙이 이렇게 많으면 아이는 어떨까요? 성인인 저희도 따르기 어렵고 헷갈릴 텐데 아이는 더 헷갈리고 어렵겠죠.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아이도 지치고 부모님도 지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규칙 몇 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규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의 개수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적당히 하기. 이건 아이가 지키기 어려운 규칙입니다. 대신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사용하기처럼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규칙의 난이도 역시 지금 우리 아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1시간 하던 아이를 갑자기 10분만 하게 하거나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에게 하루 10쪽 이상씩 읽게 하는 등 너무 어려운 규칙을 만들면 아이는 금방 지치고 포기합니다.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규칙을 정하시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규칙부터 하나씩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규칙은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실수하시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학부모님들 규칙을 정해놓고도 상황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지 않으신가요? 어제는 부모님이 기분 좋아서 30분 더 하게 해줬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은 30분, 어느 날은 1시간이라면 규칙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면서 규칙을 바꾸거나 피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규칙에 있어서 아이가 부모님 위에 있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른 유연함은 필요합니다.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예외 역시 아이와 기준을 미리 정해주세요. 평일에 스마트폰을 더 쓰고 싶을 경우 주말 스마트폰 사용을 그만큼 줄이면서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외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 규칙을 만들면 기존 규칙이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예외 규칙은 꼭 기존 규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규칙은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이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내가 기분에 따라 규칙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와 오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규칙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칙을 지키시면 어제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돼요? 하면서 매번 실랑이를 하거나 아이가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 규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앞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규칙을 잘 만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규칙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말로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30분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저는 40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종이에 적어서 아이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스마트폰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는지, 오늘 규칙을 지켰는지도 아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함께 규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부모와 아이가 규칙을 다르게 기억해서 싸우거나 부모님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잔소리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또 규칙이 눈에 보이면 아이가 규칙을 기억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지막은 규칙을 보상과 연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가 아무런 도움 없이 완벽하게 규칙을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규칙을 지킨 경험과 긍정적인 보상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규칙을 잘 지켰다면 챌린지표에 체크 하나, 일정 기간 잘 지켰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보상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잘 지켰다고 오늘 게임 30분 더 해도 돼 처럼 다시 디지털 사용을 보상으로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건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다고 햄버거를 보상으로 주는 것과 비슷해요. 디지털 규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보상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규칙을 지키는 힘이 생길수록 보상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 10일 연속 시키면 보상을 주던 것을 20일 연속으로 바꾸는 것처럼 규칙 보상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번 똑같은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상의 크기를 바꾸거나 규칙 이행의 기간과 난이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야 규칙을 통해 아이의 자기 조절력과 자기 관리 능력을 길러줄 수 있고 나중에 보상 없이도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이 원칙을 지키시면 아이가 처음에는 잘 하다가 흥미를 잃어 규칙을 포기하는 상황을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경험을 조금씩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규칙을 만들 때 꼭 지켜야 하는 원칙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디지털 사용 규칙을 아이와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어느 정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스마트폰은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할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아이의 의견을 듣고 함께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규칙을 적게 합니다. 평일엔 몇 분 할 거예요? 평일은 30분 하고 30분 하고
이 주말에는 몇 시간 하기로 했죠? 3시간. 3시간 잘 적어주었네요. 예시 영상처럼 아이가 자신의 말로 규칙을 말하고 직접 손으로 적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면 아이가 와우. 규칙에 더 책임감을 느끼고 규칙으로 인한 갈등도 줄일 수 있어요. 이 규칙판을 보시면 제가 큰 틀은 미리 작성해 두고 아이가 중요한 빈칸만 채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게 바로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규칙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데이터 사용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만들고 긴 문장까지 모두 쓰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규칙의 가이드나 문장의 틀을 만들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은 아이가 직접 생각하고 적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규칙판 하나만 만들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함께 만들기, 아이 수준에 맞추기, 눈에 보이게 하기, 이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규칙판 하나에 벌써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간단한 규칙이라도 어떤 원칙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적었다면 규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사인도 해봅니다. 찬민이 한번 사인해볼까? 그럼 선생님이랑 이 약속 지킬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사소해 보이지만 아이에게 이건 내가 직접 정하고 약속한 규칙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작은 장치입니다. 규칙을 함께 만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만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30분을 하기로 했다면 30분만 사용하게 해주세요. 특히 시간 규칙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타이머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시작. 차민이 이제 시간 다 됐는데 태블릿 PC 끌까요? 네.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은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계속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면 규칙의 힘이 떨어지고 아이도 스스로 끊어내는 연습을 하기 어려워져요. 정한 시간에 맞춰 일관되게 끊어주셔야 아이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스스로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이가 더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무조건 끊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부모님들도 오늘은 조금 더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외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단, 기존 규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아이가 더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려요. 첫 번째는 더 사용한 만큼 다른 날의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20분은 더 사용했다면 다른 날 20분을 줄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규칙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사용했는지는 반드시 적어주세요. 아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나중에 그런 적 없었는데요 라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활동의 보상으로 추가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숙제를 하면 추가 시간 20분을 주는 식입니다. 차민이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이제 꺼야지요. 네,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영어 숙제 하면은 선생님이 20분 더 하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그럼 영어 숙제 하러 가볼까요? 차민이 숙제 다 했나요? 네, 다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20분 더 하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도 그냥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얻은 보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시간을 늘려주면 규칙이 바뀐 건가? 엄마 기분 좋을 때 부탁하면 되는 건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규칙의 의미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상황에서도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을 잘 지킨 날에는 체크 표시를 하도록 해주세요. 챌린지표가 아니어도 달력에 체크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직접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크한 뒤에는 오늘 엄마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약속한 시간에 스스로 껐네. 정말 잘했어.
처럼 규칙을 지킨 행동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부모님이 통제하는 규칙에서 아이가 스스로 지키는 규칙으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꾸준히 지키면 점진적으로 보상과 연결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 규칙 차민이가 7번 연속으로 지키면은 선생님이 치킨 사줄게. 와, 치킨이다. 우리 차민이 잘 지킬 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그럼 6일 동안 연속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음식 등 작은 보상을 통해 규칙을 지키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7일 동안 지키면 보상을 주고 익숙해지면 10일, 20일처럼 기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아이와 규칙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규칙을 만들기 전에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왜 이 규칙이 필요한지 아이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만든 뒤에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해요. 규칙 하나를 만들고 지키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도와주셔야 아이가 점점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조절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원칙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부모님도 충분히 아이와 좋은 규칙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가정에서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시에서 활용한 디지털 사용 규칙표와 챌린지 자료도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선생은 언제나 학부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